잠깐만요.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본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범수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정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도 김민석 총리 위에 세워진 새로운 노말이 그대로 이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그 지방시대위원장 한 분만 저희들이 참고인 신청을 했을 때만 해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는데 후보자의 아들의 채용, 대체 복무 그리고 거주지 관련 질의를 위해서 정인을 신청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문회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권오진 대통령실 비서관 그리고 감사원, 감사위원까지 무더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인사청문회가 누구 인사청문회냐라고 이제 따지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아들 이모만이라도 친인척만이라도 좀 빼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빼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정인이나 신청을 한 명도 지금 채택이 안 됐습니다. 완전히 물타기 수법이고 인사청문회를 행위화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청문회에서 필요한 정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그 요구 자료 관련 사항들입니다. 정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무산시켰으면 자료라도 잘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 의원님들 610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금 312건이 미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좀 의혹이 큰 사안일수록 지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들의 후보자 아들에 대한 위장 전입, 그 학적에 관련해서 밝히기 위해서 자녀 학적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데 초중고 졸업 현황만 보내왔습니다. 사실은 졸업 현황만 가지고는 위장 전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적부라든지 여러 가지 입학 전학과 관련되는 사항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학적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그러면서 이제 후보자 측에서는 행안위에서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했으니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서면 답변으로 왔는데,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정작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옵니다. 이게 인사청문위원을 갖고 놀아도 분수지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좀 문제가 되는 자료는 전부 지금 미동의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 안 해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농림사업 자금 같은 자료 같은 경우에는 떳떳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조금 뭔가 숨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게 아니냐. 며칠 전에 강순호 후보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도 그렇습니다. 관련 갑질 의혹 관련해서 건익위, 고용노동부, 인권위 자료를 내달라고 하니 본인이 미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받다가 결국 닷달 끝에 오후 늦게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24시, 청문회가 끝나는 24시 전에 못 받은 자료가 국민권익위 자료고 고용노동부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임금체불로 진정 두 건을 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자꾸 의심이 가는 겁니다. 요즘 뭐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가 결국 뭔가 숨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후보자님 당당하면 정인 신청이나 그리고 우리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시지 않습니까? 오로지 국민의 잣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정인이나 참고인 채택하는데 협조를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먼저 한번 우리 윤건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이 서범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려면 증인 참고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충분한 자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찬성을 하고요. 인사청문회가 보다 더 실효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증인 참고인이 제대로 채택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기록으로나마 좀 남겨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청문하는 거지 아들과 이모를 청문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근거와 예시가 없이 무조건 그럴 것이야라는 추론만 가지고 아들과 이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것은 가족 청문회지 그게 행안부 장관 청문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시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공직자를 부르겠다라는 것 자체는 물론 불러서 토론하고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보이거나 정략적으로 보일 경우에는 여야 간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저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증인 참고인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유감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보다 질 높고 깊이 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증인 참고인이 채택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채택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만 그 근저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원인들이 있었다. 이게 장관 후보 청문회지 가족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 꼭 지적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